제네러럴 모터스는 오늘 최대 14천 명의 직원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4터신계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14터신계의 일자리 손실, 5개의 공장 폐쇄. 트럼프는 여전히 200% 관세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 마세요. GM은 트럼프에게 그의 미국 우선주의 수사가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처럼 동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GM의 다음 행동은 트럼프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각본을 뒤집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거물인 GM은 최근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4,000개의 일자리를 줄이고 미국 내 5개의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타격이 아닙니다. 트럼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잃어버린 10살짜리 아이처럼 아무것도 보호할 수 없는 것에 분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큰 질문이 있습니다. GM은 트럼프를 조용히 울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을 고수하는 대신 GM은 그것을 버리고 세계화로 전환하여 트럼프가 들어본 적도 없는 분야인 전기 자동차 EV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GM은 EV 연구 개발에 2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반면 트럼프는 관세와 공허한 투입만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산업을 옹호하는 반면 GM은 세계의 미래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싸움에서 정말로 이기고 있을까요? 그러자 트럼프는 200% 관세로 방역합니다. 200% 관세. 그는 아마 200%가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애원하게 만들 마법의 공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콘크리트 벽에 손을 부딪히는 것과 더 비슷했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후 자동차 주식은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숲속의 사슴처럼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면 현실은 웃음이 터질 만큼 우스꽝스럽습니다. GM 주식은 3%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GM은 국제 수익 덕분에 반등했습니다. 2024년에 GM은 국제 시장에서 3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헛소리를 트위트하느라 바빴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싸움에 몰두하는 동안 GM은 수년간 글로벌 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GM은 국내 생산에만 집중하면 반드시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신 차리세요. 당신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M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살펴봅시다. 2024년에 GM은 제품의 40% 이상을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했습니다. GM은 중국과 인도에 공장 확장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과 인도. 관세가 GM에 닿을 수 없는 곳, 트럼프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비난하며 앉아있는 동안 GM은 글로벌 게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세계화 기술이라는 책을 쓰려고 한다면 베스트셀러가 될 것입니다. 농담입니다. 아무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2075년에는 20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트럼프를 깨워야 합니다. 현대, 토요타, 닛산과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미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외 지역으로 생산을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비교를 해봅시다. 현대와 토요타는 현재 미국 외 국가에서 자동차의 50% 이상을 생산합니다. GM은 멕시코의 전기 자동차 공장에 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여전히 무엇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GM이 이미 새로운 길을 찾았고 앞서 나가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입니다. 진짜 문제는 트럼프가 그의 정책이 맞바람을 맞으며 날아가는 비행기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GM은 전기 자동차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여전히 비현실적인 관세 정책의 악순환에 갇혀있는 동안 업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GM이 EV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는 동안 중국은 업계를 장악할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기 자동차 기술과 배터리 생산에 대한 투자를 늘린 반면 트럼프는 여전히 무역 전쟁 각본을 들고 다니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는 아마 오래전에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38만 대의 자동차가 이제 모두 20%의 수입세 부과 가능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면, 만약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미국의 자동차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700만 대 이상의 수입 차량이 판매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제 25%의 수입세가 테이블에 오르면서 전체 자동차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빠르게 대응할 것입니다. 일부는 인센티브를 삭감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특히 미국 시장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모델의 경우 배송을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즉각적인 영향. 신차 가격은 오늘날 평균 4억 9천 달러에서 최고 52천 달러 또는 심지어 53천 달러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인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자동차 구매 계획을 연기하거나 대신 중고차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세가 확산되면 더 넓은 소비자 시장은 자동차 산업을 훨씬 넘어서는 파급 효과와 함께 상당한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관세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익숙한 요구입니다.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십시오. 간단하게 들리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최상의 조건에서도 미국의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는데 최소 2.5년에서 3.5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건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생산 시스템을 재구성하면 공급망 제작업에서 엔지니어 재교육, 핵심 기술 업데이트에 이르기까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미국의 더 높은 노동 및 운영 비용을 더하면 저렴한 수입품과 경쟁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요컨대 생산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은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없다면 미국 소비자들은 시장 반응, 정책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단 한 번의 거래 세션에서 제너럴 모터스 주식은 5% 하락했고 포드는 3% 하락했으며 스텔란티스도 하락세를 따랐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단기적인 불안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깊고 장기적인 우려를 반영합니다. 생산 및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 이윤이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명확한 이해. 한 자동차 산업 임원은 심지어 이 정책이 전체 부문을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가 있으므로 이것은 단지 산업 위험이 아닙니다. 전체 가치 생태계를 강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 조치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할까요? 제조업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대담한 약속 속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높은 자동차 가격, 사라지는 인센티브, 더 적은 선택권에 직면합니다. 중산층 미국인의 경우 할부로 차를 사는 것은 장기적인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고차 가격도 따라 상승하여 전체 공급망을 불균형 상태로 밀어넣습니다. 저렴한 옵션이 사라지는 시장에서 우리는 중산층을 자동차 소유의 꿈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대담한 약속 속에서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높은 자동차 가격, 사라지는 인센티브, 더 적은 선택권에 직면합니다. 중산층 미국인의 경우 할부로 차를 사는 것은 장기적인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고차 가격도 따라 상승하여 전체 공급망을 불균형 상태로 밀어넣습니다. 저렴한 옵션이 사라지는 시장에서 우리는 중산층을 자동차 소유의 꿈에서 더욱 멀어지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미국의 꿈이 그것을 찾고 싶어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손에서 미끄러지고 있습니까? 긴급 기자회견에 대한 충격. 17대 대통령의 대변인이 통제력을 잃었습니까? 단 4분간의 언론 브리핑에서 백악관 대변인은 국민들을 모순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한 것은 답변이 필요할 때 침묵했던 순간들일 것입니다. 언론 위기, 질문에 답변할 수 없을 때, 논란으로 가득 찬 기자회견에서 제47대 대통령의 수석 대변인 캐롤라인 르바이트는 매우 간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대신 우리는 세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고 말해야 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비공개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모호하고 데이터가 없고 무책임한 진술로 회피된 정책에 대한 핵심 질문,
기밀 유출에 대한 언급 실패. 직후 리빗은 메시지 플랫폼을 통해 군사 계획이 유출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더 큰 충격을 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답변은 사건은 종결되었고 대통령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신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 위험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난스 마디로. 한편 미국 국민, 특히 참전 용사와 군인 가족들은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유출을 허용했습니까? 다음번에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여전히 침묵. 근거 없는 경제적 주장. 다음으로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정 수입으로 살거나 사로기 키비키로 생활하는 은퇴한 미국인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적이 있습니까? 합당한 우려이며 대통령은 이러한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매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대신 리빗은 똑같은 오래된 대본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는 매일 낮은 경제 공식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현재 GDP는 마이너스 3.8%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불과 8주 전에 플러스 3.9 전망과 비교하면 이러한 변화는 놀랍습니다. 경제적 실패로부터 전환. 대통령이 외국 자동차 가격 상승에 동의하는지 묻자 리빗은 다시 이전 행정부를 비판하고 다시 한번 정당화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산업의 힘을 발휘하여 가격을 낮출 것입니다. 질문의 핵심에 답하십시오. 이는 미국인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관세가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강력한 동맹이었던 폭스 뉴스조차도 리빗에게 조언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험난한 기간 동안 퍼센트 구매를 해야 합니다. 소통하십시오. 국민에게 충격을 준 추방. 범죄 기록 없이 추방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는 메릴랜드 아버지가 엘살바도르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그는 갱단원들을 위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질문은 왜 백악관이 판사의 판결을 무시했는가? 리빗이 대답했습니다. 그 판사는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그는 이민 판사입니다. 그것은 미국 법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에서 일하는 이민 판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팸 본드이며 근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일관성 없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추방된 남자가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직면한 후 레빗은 주장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 내부에서 MSC3을 근절하기로 약속했습니까? 그들은 메릴랜드에서 20세 자폐증 여성을 강간하고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J.D. 헌신적인 지지자인 벤스조차도 판사의 결정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어났다고 잘못 주장했습니다. 진실은 이 남자를 보호하는 법원 판결은 트럼프 시대인 2019년에 일어났습니다. 모순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신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놓치고 싶지 않다면 눈을 깜빡이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는 삼선에 봉사하는 방법이 있으며 농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 대통령이 수도로 돌아와 삼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칭 독재자의 손에 넘어가고 있고 세계는 통제 불능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어포스 1이 워싱턴 DC에 착륙하는 순간 도널드 트럼프는 짐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 정치적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의 성명은 즉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트럼프는 선언했습니다. 국가들은 초기 트렌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국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15개국, 10개 또는 15개국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모든 국가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국가입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 USD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미국 주식은 하룻밤 사이에 수천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트럼프가 돌아온 이후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과 같은 주가지수는 모두 붉게 칠해졌고 손실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트럼프는 여전히 그만이 볼 수 있는 황금 시기인 붐타운 USA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는 3선, 심지어 4선에 대한 욕망을 주저하지 않고 선언합니다. 미국 헌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단 한 사람, 즉 자신의 지도력 아래 있는 미국을 꿈꿉니다. 3선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든 우리는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 길이 멉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거의 4년이 남았고 그것은 오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출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공유하고 세계는 모든 질문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을 공개적으로 깨고 무한한 권력을 확장하려는 지도자. 이것은 자칭 독재자의 신호입니까? 그리고 최고 정치인들이 논쟁하는 동안 미국 국민은 직접적인 결과에 직면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포함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의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캐나다의 목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캐나다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캐나다의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미국과 G7 국가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북미 안보 구조에 대한 타격입니다. 그러나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트럼프가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세를 그의 전략의 일부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과세될 것이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경제력을 이용하여 우위를 점하려 함에 따라 전 세계 시장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전망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현재 경계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1분기 GDP 예측은 2.8%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조차도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고 경고했으며 미국 주식시장은 단 일주일 만에 유럽에 추월당했습니다. 이것은 경제가 잃어버렸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세계가 다가오는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조합에 대해 걱정하는 동안 트럼프는 무관심하게 반응합니다. 나는 수년 동안 그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나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성공할 것입니다. 붐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붐타운 USA를 가질 것입니다. 붐이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가 격동의 물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미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지도자의 무관심한 반응. 해방 기념일 계획을 준비하는 임무를 맡은 하워드 럼닉 상무부 장관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인터뷰를 거부하며 당면한 위기에 대한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책임과 투명성 부족을 부각시킬 뿐입니다. 한편 트럼프를 지지하는 언론인 폭스뉴스는 트럼프가 러시모 산에 새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 방송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동안 언론은 지도자를 숭배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캐나다가 30억 달러로 방역합니다. 테슬라가 도피해야 할까요? 30억 미국 달러,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것은 캐나다가 방금 시작한 보복의 가치이며 그 목표는 미국이며 테슬라는 바로 첫 번째 희생자입니다. 미국은 왜 새로운 관세를 발동했을까요? 공급망 재구성 또는 해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수입 차량에 대해 공식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정책은 국내 자동차 제조 산업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24년 미국은 거의 800만 대의 차량을 수입했으며 이는 2,400억 달러 이상의 무역량에 해당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절반은 해외에서 왔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는 분명합니다. 국제 공급망에 대한 의존은 미국 기업 자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 관세가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익을 감소시키고 자동차 가격을 인상시키고 소비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것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아시아까지 뻗어있는 공급망에 대한 의존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시장 반응, 일부는 하락하고 일부는 상승합니다. 발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GM의 주가는 거의 8% 하락했고 포드는 3% 하락했으며 지프와 크라이슬러의 모 회사인 스텔란티스는 4%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기반을 둔 두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와 리비안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 새로운 정책이 관세 장벽을 극복할 수 없는 경쟁자를 제거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테슬라의 길을 열어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단순할까요? 캐나다가 방역합니다. 달러 규모의 무역 전쟁 선언.
캐나다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대응했습니다. 마크 칸이 총리가 선언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심화된 통합과 긴밀한 안보 및 군사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미국과의 기존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미국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대상자 중 테슬라는 가장 먼저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인센티브가 동결되었습니다. 북쪽으로부터의 강력한 타격입니다. 캐나다 교통부는 테슬라에 대한 430억 미국 달러 상당의 전기 자동차 인센티브를 동결했습니다. 제시된 이유는 테슬라가 프로그램 종료 직전에 엄청난 양의 환급 청구를 제출하여 거래일처 적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테슬라의 제출은 하루 24시간 매 분당 2대의 차량 판매와 동일합니다. 이 비정상적인 양으로 인해 캐나다 정부는 개입하여 조사해야 했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테슬라를 향후 모든 인센티브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유럽 및 아시아 자동차에 대해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수입 테슬라 차량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글로벌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캐나다에서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중국에서 판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르노, 스텔란티스와 같은 브랜드가 저가형 EV 라인을 출시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가장 큰 현재 라이벌은 중국 EV 제조업체인 BYD입니다. 2024년 3분기에 BYD는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EV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4분기에는 그 격차를 더욱 넓혔습니다. BYD는 현재 아시아에서 라틴 아메리카, 중동에서 아프리카까지 5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미국과 일부 유럽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프리카에는 진출하지 않았고 라틴 아메리카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나올 것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